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이 LS 머티리얼즈 리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금일 시장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어요. 대부분 이 코로나 관련으로 이 수급이 몰려 있었던 상황이었었죠. 그리고 딱히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큰 이슈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,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태까지 이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. 꼭 남겨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아시다시피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이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, 그리고 자회사로 이 알루코라는 자회사로 이 알루미늄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제가 오늘은 이 울트라 커패시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해본다면, 사실 아시다시피 2024년 올 한 해 동안은 이 AI 산업 있잖아요. 이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울트라 커패시터에 대해서 좀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LS 머티리얼즈가 이러한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, 소형은 생산하지 않고 이 중형과 이 대형에 대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사실상 이 울트라 커패시터가 많이들 비교하는 배터리가 따로 있거든요.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, 어떠한 이 특징적인 그런 게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, 일단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울트라 카패시터는 에너지 저장 용량은 어느 정도 적지만 에너지 출력이 상당히 크죠. 그리고 총 방전 시간도 5분 이내라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충전을 시킬 수가 있다. 그리고 사이클 수명도 상당히 긴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, 효율도 95%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더 긴 이 사이클의 기대 수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짧게 사용하고 이 충전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응용처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일단 울트라 커패시터 어느 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, 이렇게 이 풍력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UPS, AGV 이렇게 이 세 군데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량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고지대, 그러니까 산이나 아니면 해상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자주 교체를 해주지 못하겠죠. 그래서 사이클 수명이 긴 울트라 커패시터가 일반 배터리보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UPS, 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서는 기공급이 중단이 되거나 이 전압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비상 발전기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전력의 품질에 의해서 이 제품의 품질이 직결되어 가지고 이 천분의 1초 단위의 순간 이 정전도 방지해야 하는 반도체, 뭐 디스플레이, 동박 공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이 UPS에 사용된 울트라 카패시터가 왜 중요하냐? 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이 AI용 데이터 센터도 결국에는 이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AI 데이터를 서비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UPS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AGV, 무인 운반차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정해진 구간을 반복하는 형태가 흔한 이 물류 창고, 이 자동화 공장 등에서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실제로 제가 예전에는 이 쿠팡에서 좀 알바를 몇 번 해봤었는데, 이 무인 운반차가 상당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. 상당히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이 울트라 카패시터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.
오늘 0.64%로 하락 마감을 한 바가 있었어요.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었죠.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.2%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여기 0.85%로 마감을 했고요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.13%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시장이 좋지 못했던 흐름은 이 코로나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,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8월 말까지의 이 코로나 환자 수가 이 작년의 최대치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의 수급 전부가 대부분 뭐 시젠, 랩지노믹스, 파밀셀, 휴마시스, 뭐 그리고 CTC 바이오 등등등 이 바이오 기업들에게 수급이 몰린 바가 있었었죠. 심지어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리고 있는 엠폭스죠. 이 엠폭스도 상당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부분의 수급이 지금 바이오로 몰리고 있었다. 그거에 관련해서 LS 머티리얼즈도 이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영향이 좀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3일 이평선과 그리고 5일 이평선 이 가격 레인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1차적인 지지라인을 이탈할 시에는 여기까지는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가격대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상승을 하더라도 이 저항대 부근에 막힐 가능성이 높거든요. 1차적인 저항대 같은 경우 여기 6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60일 이평선 부근을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.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이렇게까지 끝을 맺지만 앞으로도 제가 이 LS 머티리얼즈만큼은 끝까지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어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